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2.5% 유지를 결정했고 이제 다음 달에는 미국 FOMC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우 연구원님. 네. 어제 금통위가 나름대로 평소 금통위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할 얘기도 많고 시장의 여파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뭐 국채 선물로 완전 급락을 해버렸네요. 맞아요. 시중금리 3%가 넘었던가? 네, 맞아요. 3년물이랑 10년물 다 10bp 3%를 이상씩 넘어 올라갔죠. 네, 올라가죠. 아니 지금 한번 우 연구원님의 이 금통위 한번 해석을 듣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금통위 해서 구글을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압축해놓은 그 제목만 한번 읽어보면은 네. 도대체 바클레이즈는 한은 금통위가 예상외로 매파적이었다. 네. 2027년 말까지 금리 동결할 거다.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매체에서는 시티 금통위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이다.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 이거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 네. 지금 보니까 언론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해석해야 될지 할지. 뭐 갈팡질팡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좀 매파적이었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덜 매파적일 수 있다고 평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할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인상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1월 중순쯤에 네. 이창용 총재가 어떤 외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갑자기 인상 기대감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번 뒤집어졌죠. 네, 그러면서 네. 시장이 그 당시에도 금리 급등세가 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네. 그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날,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금통위에서 한 명의 금통위원도 어떤 금통위원도 인상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 닫아놓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 평가가 됐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도 조금은 소극적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그런 멘트들을 통해서 이건 역시도 그러면은 비둘기파적인 건 아니잖아요. 더 네. 이상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뉘앙스를 준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인상 가능성을 축소했냐, 이거는 도비시했을 수 있고 예. 인하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부분은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었고.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결정적으로 금리 동결이 나왔던 부분은 당연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금융 안정, 환율 상황, 경기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뭐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인하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환율도 좀 더 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1분기가 가장 기저효과가 센 시기입니다. 예. 올해 1분기가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하. 내년 1분기가 가장 기저가 크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1분기까지는 경기가 괜찮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2분기부터 기저효과가 점점 소멸되면서 과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이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날 겁니다. 만약에 2분기 중에 발표되는 지표, 소비 지표라든지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경기가 회복이 더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온다면은 그 바클레이즈였나요? 바클레이즈 얘기처럼 연내 쭉 동결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하. 아직은 그 추가 인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 당분간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인하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율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1,400원 유노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덧 1,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달러의 상승이 나왔던 예.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주도했던 거는 그 달러의 움직임이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빠른 속도로 좀 약세를 가져야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빠져줄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은 뭐 셧다운 종료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연준도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인하 속도에 대한 이견차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뭐 견조하다, 뭐 고용도 흔들리고 있지만 뭐 최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보면은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견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괜찮다 예, 아니면은 예. 안 좋다. 이게 어떤 시각이
또 어떤 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미국 경제의 뭔가 둔화나 약세 기조가 좀 부재하다면 달러 약세의 촉발도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빠르게 약세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원화 가치에 대한 가치도 빠르게 좀 전환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또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 가지는 뭐 서학개미들 때문에 서학개미들의 네, 네. 투자 수요 때문에 달러 수요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미 투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10년에 걸쳐서 200억 달러씩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 달러라는 규모가 과연 우리가 좀 감내 가능한지에 대한 리스크 경계심, 우려가 혼재해 있는 상황인 만큼 심리가 좀 쏠려 있다라는 예. 거죠. 약세 쪽으로 쏠려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경기나 미국 증시가 계속 가는 그림이라면은 추가적인 또 이제 뭐랄까요 나갈 수 있는 자금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논할 때에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래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그 레벨이 물론 뭐 높냐 낮냐고 해서 높죠. 네. 다만 또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또 레벨인 만큼 최근에 몇 년간에 그래서 아마도 좀 심리 지지선을 위해서 1,500원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좀 실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한 좀 환율에 대한 레벨 부담 때문에라도 어제 통방에서도 금리를 못 내렸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당분간 금리 동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금리 레벨만큼은 기준금리 통화 정책만큼은 추가적인 워낙 약세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결이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방금도 자막 처리된 이창용 총재의 저 발언, 네. 환율 1,500원 그거에 대해서 서학개미 때문 내지는 이제 해외 투자가 너무 과해서 하는 네.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니 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왜 이렇고 지금 뭐 하는 걸 갖다 다 서로 말들 갖다가 자유롭게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아닌 말로 뭐 한 1% 성장 보나요 금년에? 올해 1.0%. 우리 지금 CPI 얼마로 나옵니까? 지금 2.4% 지키고 있습니다. 2.4%. 네. 그러면 뭐 1%에 2.4%. 우리가 그러면 한 3.4%, 3.5%는 해야 되는 금리인데 우리가 2.5고 미국은 지금 4%고 미국이 4고 우리가 2.5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금리 높은 나라가 우리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두 자릿수 금리 시절은 두 자릿수 금리를 감당하고도 더 이상 수익 창출이 가능하던 시절, 고도 성장 시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경제 좋으니까 네.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네. 금리 높은 거고 네. 경기 안 좋으면 금리 낮은 거고 맞죠.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은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복합적인데 네. 서학개비로만 갔다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네요. 환율 얘기만 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지역 전체 상승률을 보면은 지난 통방 대비해서는 둔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특정 구, 특정 지역 상승률은 오히려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그 상승률 전체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시점이었고 환율은 네. 고점을 모른 채 올라가는 지금 국면이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보다는 좀 환율 쪽을 조금 더 리스키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통화 정책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어렵게 하는 내용을 좀 어제 시사를 했다 보니까 그래도 추가적인 인하가 좀 어렵다. 추가적인 인하 당분간 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뭐랄까요 메시지 자체가 줄 수 있는 함의점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추가적인 하락,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원화의 절하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통화 정책으로서는 맞겠다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의 좀 추가적인 상방 리스크는 금리 정책으로는 막아주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죠. 진짜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많고 서학개미라는 그
투자 수요가 이렇게까지 환율을 끌어올릴 만큼 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투자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이유만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는 않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와중에 언급이 된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빠지긴 어렵겠죠. 말씀드린 근데 것처럼.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우 연구원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뭐 금리 인하는 네.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회의 때나 내년 가서는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고 해서 과연 우리 환율이 어제 한 20-30분 훌쩍 뛰었을까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중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 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보다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그림이 글쎄. 보였다가 이제 기자회견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반등하면서 끝났긴 했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어제 좀 메시지가 매파적으로 해석된 부분들도 있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예.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은 막아준 부분들 내지는 정책 기조 전환이 뭐 동결해서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하 기조에서 동결 기조 쪽으로 옮기는 정도의 예. 전환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그래도 원화 자체에 대한 원달러 자체에 대해 좀 이제 하락 쪽으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뭐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면 어제 그 기자회견 중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같은 움직임들은 아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연준 여쭤볼 게 이제 12월 FOMC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한번 내렸고 10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셧다운이 10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11월 중순쯤에 종료가 됐는데 재밌게도 10월 FOMC, 10월 말에 있었던 FOMC 때는 셧다운 기간 중이었었고요. 역시나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측면으로 보면은 좀 보험성이나 측면이 저는 있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표가 부재했는데 뭘 보고 판단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요. 그러면 이번에 있을 뭐 12월 FOMC에서도 사실상 볼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뭐 고용 보고서라든지 물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물론 뭐 한두 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2-3개월의 흐름을 통틀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인하해야 된다. 또는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나뉘고 있어요.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용 시장에 대한 좀 하방 리스크, 고용이 좀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고용이 부진하다. 앞으로 추가적인 고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래도 인하를 하자라는 측면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리스크 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좀 지표를 보고 물가의 방향성을 보고 좀 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신기한 점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이사들 가운데 바우만 부의장이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예. 마이런 이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인하를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고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좀 매파적인 위원들 중에 대다수는 투표권이 오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좀 입김이 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 다수의 동의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12명 중에서 과반만 동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명만 동결 인하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견이 갈리는 회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또 인하가 될 수 있는 또 회의가 될 수 있어서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고 조금 더 입김이 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보험성이나 측면에서의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연준은 뭐 저희가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고 있고 네. 한데 BOJ가 더 궁금해요. 지금 이게 아니 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살짝 이렇게 뭐랄까 지령 비슷하게 다카이치 총리 눈치 보지 말고 네. BOJ는 BOJ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 봐서는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카이치 총리한테 그랬다면서요. 너무 중국 자극하지 말라고 대만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침내 일본도 여러 가지 지표 상황으로 봐서는 BOJ도 금리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미 지났죠. 인상을 이미 했었어야 지났죠. 되는데 네. 뭐 물가나 뭐 지금 회복이 나오는 네.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뭐 7월이나 뭐 3분기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좀 정치적인 좀 불안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시바 총리가 좀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새롭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또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됐고 네.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이제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지금 당장 뭐 4분기 중에 특히 마지막 회의가 12월 달에 있는데 인상을 하냐 마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텐데 18일인가요? 이때 만났습니다. 다카이치 사네 총리랑 네. 우에다 총재랑 만났는데 좀 뭐 거기서는 얘기를 많이 했겠죠. 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겠습니다만은 현재 엔화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한 2개월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57엔 정도까지 다시 엔달러 환율이 달러엔 환율이 올라왔고 이제 물가 레벨도 3%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레벨을 보면은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이 내각이 또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21조 엔, 예. 200조 원 넘는 규모인데 그만큼의 그 부양책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또 풀릴 것 같고 국채 또 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낮았으면 좋겠고 이런 또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은 조기 인상 기대감이 생긴 건 사실이고 하지만 네. 현재 이제 뭐 국채 발행에 대한 리스크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뭐 정치적인 좀 압박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2월보다 내년도 1월 달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12월 달에 인상을 한다 이거는 그만큼 일본도 엔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좀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엔화를 좀 감내해서라도 이 약세를 감내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겠다라고 하면은 1분기 인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엔화에 대한 좀 리스크가 커졌고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커졌으면은 12월 달에 인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번 인상하고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BOJ 내지는 달러의 환율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 그 트라우마 때문이지 않습니까? 엔화가 약세 보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아베 이후에 네. 당연한 걸로 여기다가 네. 이게 갑자기 엔이 너무 급하게 강세를 가면 증시가 휘청휘청했으니까 그러면 BOJ가 설령 이제 인상 쪽으로 돌아서고 네. 달러의 환율이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엔화가 이제 약세가 멈추고 조금 강세. 엔화가 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온다고 해서 무슨 뭐 그때 가서 또 호들갑을 떨면서 엔캐리가 청산될까요? 이러진 않겠죠. 그 정도는 아니죠. 저희가 엔캐리 자금 청산할 때 항상 중요했던 거는 이게 예기치 못했던 뭔가 이벤트가 펼쳐졌냐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에서는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좀 7월 말에 이렇게 해버렸고 덜컥 해버렸죠. 덜컥 해버렸어요. 덜컥. 아무런 시그널 없이 예. 해버렸고 미국에서는 8월 달 초에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 쇼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캐리가 자금 청산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미국 금리의 하락,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 일본 금리의 상승, 이게 갑작스럽게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근저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사실 8월 초에 미국 그 고용보고서 발표됐을 때 경기 침체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예. 침체다,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큰 그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꺾이겠죠. 경제가 침체가 될 건데. 두어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네. 먼저냐가 네, 문제인 예.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이 먼저 나왔고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꺾였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하필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 아하. 거예요. 엔화가 예. 강해지고 금리가 상승을 하고 하면서 이제 엔캐리가 물론 청산이 된 부분이 있었겠죠.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겠고요. 근데 앞으로의 그림은 예상 가능한 예. 선택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엔캐리 자금 청산이 시장의 급락을 촉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은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일본 BOJ 체크했고 또 이제 연준도 체크했고 우리 금토일까지 체크했고 뭔가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쪽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채권 시장을 또 채권. 보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내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WGBI 편입인 것 같아요. 네, 내년도 4월 달부터 예. WGBI 국채 그 지수에 저희가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이죠. 확정이고요. 네. 네, 내년 11월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편입이 될 예정인데
기대해 보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채권을 사주는 수요들, 국제 사주는 수요들 네. 이로 인해서 또 원화에는 좀 강세 흐름들, 금리에는 좀 하락 흐름들.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이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WGBI 편입을 좀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내년도 초에도 좀 금리 레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채권 좀 운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 너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기준금리 인하도 빠르게 나오기 어렵고 경기도 회복되는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금리가 추가적인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상승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지표를 봐셔야 되겠지만 내년도 WGBI 편입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